오늘의 사연은 10년 동안 미국 에너지 산업과 배터리 시장을 취재해온 전문 기자가 새로운 사실을 목격한 내용입니다. ESS 시장에서 중국산 LFP는 절대적인 존재였고 한국 배터리는 자동차용, 프리미엄용이라는 선입견이 당연했던 시절. 하지만 올해 12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계약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ESS 시장 사상 최초 2조 원 규모의 비중국계 LFP 장기 공급 계약. 그 주인공은 한국의 삼성 SDI였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에너지 산업과 2차 전지 시장을 취재해온 전문 기자죠. 에너지 스토러지 저널에서 배터리 애널리스트 겸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ESS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 업계를 취재하기 시작한 2015년 미국 ESS 시장은 정말 단순했어요. 에너지 기업들이 ESS 배터리에 요구하는 기준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격이 싸야 한다. 둘째, 대량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기본 인증만 맞으면 된다. 그게 전부였죠. 당시 저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취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터리는 배터리일 뿐이에요. 전기만 저장하면 되죠. 왜 비싼 돈을 들여 프리미엄 제품을 써야 하나요? 그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그 기준에 가장 잘 맞는 게 중국산 LFP 배터리였어요. 중국 업체들은 킬로와트 시당 $60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CATL, EV 에너지, REPT 같은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 에너지, 포윈 에너지, 플루언스 등 미국 주요 ESS 업체들과 수십 기가와트시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실제로 지난해 미국 ESS 전체 수입액 186억 6,700만 달러 중 중국산이 131억 2,400만 달러로 70.3%를 차지했어요. 반면 한국산은 12억 8,100만 달러, 고작 6.8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그랬어요. 한국 배터리라고 하면 전기차용, 그것도 프리미엄 세단이나 럭셔리 SUV에 들어가는 고급 제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가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자동차용이고 ESS는 중국이 장악했다. 이게 당시 업계의 상식이었어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죠. 중국은 가격에서 압도적이었고 공급량도 무제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ESS가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건 전력 인프라의 심장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창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 저는 매주 새로운 ESS 프로젝트 발표를 취재했어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거대한 태양광 농장 옆에 컨테이너 형태의 배터리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ESS 시장을 장악한 그 시절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화재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ESS 화재 보고서를 받은 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였어요. ESS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담당자의 첫 연락은 이게 전부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고로 생각했죠. 하지만 사흘 후 받은 상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셀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열폭주가 시작됐고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건 BMS가 비정상 상황을 감지하는데 17분이나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17분이면 화재가 인접 컨테이너까지 번질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비슷한 사고 보고서를 20건도 넘게 받았습니다. 텍사스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ESS 화재로 인해 15분간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클라우드 서버가 다운되면서 수백 개 기업의 업무가 마비됐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근교의 사고였어요. 밤 10시쯤 ESS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3개 컨테이너가 불타고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발전소 전체가 72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저는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어요. 냉각 시스템 불량, 셀간 편차, BMS 반응 지연, 열폭주 확산. 모두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셀의 안전성보다 가격을 우선시한 결과였어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한 사고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세크라멘토 북쪽의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였는데 ESS 화재로 인해 캘리포니아 전력망에 순간적으로 100메가와트의 전력 손실이 발생했어요. 다른 발전소들이 긴급 출력을 늘려서 대정전은 막았지만 만약 여름 피크 시간이었다면 저는 사고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타다 남은 컨테이너들을 보면서 한 소방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라요. 물로 끌 수도 없고 언제 다시 불이 날지도 모르죠. 이런 시설이 전국에 수백 개 있다고 생각하니까 섬뜩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ESS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전력 인프라의 심장이었고 그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였어요. 2024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ESS 관련 보험료가 2배로 뛰었고 일부 보험회사들은 아예 ESS 프로젝트 보험 인수를 거부했어요.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에너지 컨설턴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ESS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값싸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ESS는 전력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불안하면 전체가 흔들리죠. 그 무렵부터 미국 에너지 업계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격만 봐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연이은 사고들로 인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기업 CEO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격보다 안전성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에너지 개발업체 CEO와의 대화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ESS를 창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물건만 잘 보관하면 되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ESS는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전체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새로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화재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둘째, ESS 전용으로 설계된 구조여야 한다. 셋째,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중국 리스크가 없는 공급망이어야 한다. 네 번째 조건은 특히 중요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 누적 관세 64.9%를 부과했거든요. 2026년부터는 최대 82.4%까지 오를 예정이었죠.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로는 사업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취재를 위해 미국 내 배터리 제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중국계가 아닌 각형 LFP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단 한 곳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은 원통형에 집중하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 위주였어요. SK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각형은 내구성이 뛰어나서 ESS에 꼭 필요한 형태였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삼성 SDI였어요.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ESS에서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봤어요. 삼성 SDI가 인디애나주에서 스텔란티스와 함께 운영하는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을 조사한 결과 정말로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 SDI가 ESS 전용 LFP 개발을 이미 마쳤다는 거였어요. SBB 2.0이라는 제품이었는데 각형 LFP 배터리를 탑재한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한국 회사가 중국을 상대로 LFP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한편으로는 시장 상황도 삼성 SDI에게 유리해지고 있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ESS 수요가 2025년 59GWh에서 2030년 142GWh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었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니 AI 데이터 센터의 세계 전력 수요가 향후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 증가의 거의 절반을 AI 관련 수요가 차지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ESS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급업체가 정말 드물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계속 같은 질문을 했어요. 중국 말고 어디서 각형 LFP를 살 수 있나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원통형 위주고 유럽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삼성밖에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그렇네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가격 경쟁에서 안전성 경쟁으로, 중국 의존에서 탈중국으로, 범용 제품에서 전용 제품으로 모든 게 삼성 SDI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삼성 SDI의 ESS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한국 회사가 ESS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2024년 9월 저는 천안에 있는 삼성 SDI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SBB 2.0을 처음 봤어요. 20피트 컨테이너 크기의 하얀 박스였는데 겉보기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지? 첫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삼성 SDI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시작하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기자님, SBB 2.0은 단순히 배터리를 컨테이너에 넣은 게 아니에요. 전체 컨테이너를 하나의 안전 단위로 설계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내부를 보고 나서 이해했어요. 각형 LFP 배터리 셀들이 격실별로 완벽하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셀 사이에는 단열재가 배치돼 있었어요. 이게 바로 노티피 기술입니다. 특정 셀의 온도가 상승해도 인접셀로 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설령 한 셀에서 열폭주가 발생해도 다른 셀로 번지지 않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본 수많은 ESS 화재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한 셀에서 시작된 열폭주가 인접셀들로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큰 화재가 된 경우였어요. 더 놀라운 건 BMS였습니다. 일반적인 BMS는 모듈 단위로 관리하지만 SBB 2.0은 셀 단위로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온도, 전압, 전류를 초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합니다. 실제 시연을 봤는데 한 셀에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걸자 3초 만에 해당 셀이 자동으로 격리됐어요. 미국에서 본 사고 사례들이 대부분 10분 이상 지연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엔지니어가 컨테이너 상단을 가리켰어요. 3세대 모듈 내장형 직분사 EDI 소화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즉시 특수 소화제를 분사해서 열폭주를 차단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ESS는 외부 소방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SBB 2.0은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었어요. 각형 배터리의 장점도 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파우치형보다 외부 충격에 훨씬 강하고 내부 열 발생 시 즉각 배출이 가능한 벤트와 퓨즈가 설계돼 있어요. 실제로 각형 배터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단단한 알루미늄 캔 구조였습니다. 파우치형보다 훨씬 견고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 미국 검증팀 엔지니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기술이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SBB 2.0은 단순히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안전하게 전력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 제품과 뭐가 다른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중국 제품들은 대부분 전기차용 배터리를 ESS용으로 전용한 거예요. 하지만 SBB 2.0은 처음부터 ESS 전용으로 설계했습니다. 20년, 30년 쓸 걸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삼성 SDI가 만든 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미국이 찾고 있던 안전한 전력 인프라였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SBB 2.0을 본 후 확신한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저는 업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의 한 대형 에너지 기업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처음엔 단순한 루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 소문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조 원 규모, 3년 장기 계약, ESS용 LFP, 키워드들이 하나씩 흘러나왔죠. 저는 관련 업계 인사들을 만나며 사실 확인을 시도했지만 모두들 아직은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2025년 2월 상황이 더 구체화됐습니다. 삼성 SDI가 인디애나주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현지 공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곧 대형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12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삼성 SDI 미주법인 사무실 앞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삼성 SDI 아메리카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운영 업체와 ESS용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2조 원 이상, 공급 기간은 2027년부터 3년간. 미국 ESS 시장에서 비중국계 LFP가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 순간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어요. 아,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발표 직후 업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이 90% 장악한 미국 ESS 시장에서 한국 업체가 2조 원 규모 계약을 따낸 건 정말 상징적이에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신호죠. 더 놀라운 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모두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고 SBB 2.0에 탑재되며 3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기업이 원하던 모든 조건을 만족한 거죠. 저는 그날 오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삼성 SDI는 전일 대비 2.74% 상승했고 중국 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일제히 하락했어요. 시장이 이미 변화의 신호를 읽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10년 배터리 업계를 취재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구나. 중국이 장악한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대형 돌파구를 뚫은 거였어요. 그것도 가격 경쟁이 아니라 안전성과 기술력으로 말이죠. 발표 다음 날 저는 에너지업계 베테랑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경력의 한 컨설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렌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주가 아니에요. 미국 ESS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다른 업체들도 안전성부터 입증해야 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발표 이후 며칠간 제게 연락 온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해낸 거죠? 그때 저는 몇 달 전 한국에서 본 SBB 2.0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이 원하던 걸 정확히 만들어 온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발표 직후 저는 계약을 성사시킨 미국 에너지 기업의 CTO 인터뷰를 따냈습니다. 마이클 존슨이라는 분이었는데 30년간 미국 전력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로렌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우리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회사가 ESS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 SDI를 선택했냐는 제 질문에 그는 의외로 단순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첫째, 화재 안전성입니다. 존슨 CTO의 설명에 따르면 2023-2024년 연이은 ESS 사고 이후 미국은 더 이상 값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해요. ESS 하나가 폭발하면 전체 발전소가 멈춰요. 손실이 배터리 값의 수십 배가 되죠. 둘째, 전용 기술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를 억지로 ESS에 돌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ESS 전용으로 각형 LFP를 개발했어요. SBB 2.0을 보면 알 수 있죠. 저는 몇 달 전 한국에서 본 SBB 2.0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ESS만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었어요. 셋째, 중국 리스크 제거입니다. 존슨 CTO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관세,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삼성 SDI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기술, 안전성, 미국 생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회사는 삼성뿐이었어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중국 제품 대비 가격은 어떤가요? 물론 중국 제품보다는 비싸죠. 하지만 관세를 포함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요. 중국산 LFP는 현재 64.9% 관세가 부과되고 2026년부터는 82.4%까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말이 됐어요. 중국산 LFP가 킬로와트 시당 60달러였다면 관세 포함하면 103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반면 삼성 SDI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LFP는 90달러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투자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실질 비용은 더 낮아져요. 존슨 CTO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중요한 건 안전성이었어요. 로렌스, 우리는 지난 2년간 ESS 사고 때문에 보험료만 2배로 뛰었어요. 몇 번 더 사고 나면 보험회사들이 아예 계약을 거부할 거예요.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의 노TP 기술, 셀 단위 BMS, 내장형 소화 시스템.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ESS 배터리가 나왔구나 싶었어요. 사실 우리는 1년 넘게 대안을 찾았어요. 일본 회사들도 만나보고 유럽 업체들도 알아봤죠. 하지만 각형 LFP를 미국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삼성뿐이었어요. 존슨 CTO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렌스, 이건 단순한 배터리 계약이 아니에요.
미국 전력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제 ESS는 싸면 된다가 아니라 안전해야 한다가 기준이 될 거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무릎을 쳤어요. 결국 미국이 선택한 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삼성 SDI였던 거고요. 그날 저녁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삼성 SDI가 이긴 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삼성 SDI의 2조 원 계약 소식이 알려진 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수주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우드 맥킨지에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보고 확신했어요. 삼성 SDI의 이번 계약은 미국 ESS 시장 지형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시장 구조를 보면 삼성 SDI에게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첫째, 미국 ESS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고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셋째, 미국 정부의 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죠. 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중국이 빠진 ESS LFP 시장의 빈자리를 삼성 SDI가 차지하게 되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였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중국 견제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더 강화됐거든요. 에너지 보안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워싱턴 DC의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로렌스, 미국은 이제 중국의 전력 인프라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ESS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국가 전력망의 핵심 요소거든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ESS를 중요 인프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 SDI의 미국 현지 생산은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달고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각형 LFP였거든요.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포착했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마인드셋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싸면 된다였다면 이제는 안전하고 믿을만해야 한다로 바뀐 거죠. 한 에너지 기업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 배터리로 사고 나서 발전소 전체가 멈추면 손실이 몇십억 달러예요. 배터리가 아낀다고 그런 리스크를 질 수는 없죠. 이런 변화는 삼성 SDI에게 기회가 됐지만 중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였어요. 로모션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 이후 중국 기업들이 일정 부분 마진을 줄여 관세 부담을 흡수하더라도 가격은 2022년 수준까지 역행할 거라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었습니다. 몇 번의 사고 이후 중국산 불안전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반면 삼성 SDI는 이미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회사였어요. BMW,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믿고 쓰는 브랜드였죠. 저는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 SDI라고 하면 일단 안심이 돼요. 적어도 사고는 안 날 거라는 믿음이 있죠. 이런 브랜드 파워는 중국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SDI만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SDI는 이번 계약 외에도 복수의 글로벌 고객사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날 저녁 분석 기사를 쓰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용한 혁명 한국 배터리가 미국 ESS 시장의 중국 지배를 조용히 대체하는 방법.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시장 판도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취재를 마치며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2024년 초만 해도 미국 ESS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을 제치고 대형 계약을 따낼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연이은 ESS 화재 사고,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 견제 정책 강화, 그리고 삼성 SDI의 기술 준비.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삼성 SDI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가격 경쟁으로 승부하지 않고 아예 다른 차원의 가치를 제시한 거거든요. 안전한 전력 인프라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온 거죠. 저는 취재노트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1년 전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ESS의 미래는 값싼 배터리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전력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에 달려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보여준 회사의 이름은 삼성 SDI였습니다. 지난 1년간 취재하면서 저는 여러 번 놀랐어요. 처음에는 한국 회사가 ESS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하지만 SBB 2.0을 직접 보고 기술진들과 대화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 SDI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전력 인프라의 안전성을 고민하는 회사였습니다. 노티피 기술, 셀 단위 BMS, 내장형 소화 시스템. 이 모든 게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삼성 SDI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철학을 산 거죠. ESS는 절대 폭발해서는 안 되는 인프라라는 철학을 말이에요. 저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제조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거든요. 가격으로 경쟁하는 단계를 넘어서 가치로 경쟁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중국이 90% 장악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2조 원 계약을 따낸 것, 그것도 기술력과 안전성만으로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개척한 길을 다른 한국 기업들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미국 시장이 선택한 건 단순한 LFP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안전 철학이었어요.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는 그 철학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이 결국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삼성 SDI가 증명해냈습니다. 10년간 배터리 업계를 취재하면서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 미국 2차 전지 전문 기자 에밀리 로렌스가 전해드린 삼성 SDI의 미국 ESS 시장 반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